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요, 오늘 증시를 딱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랐다, 뭐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시장이 좀 뭔가 편안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갑자기 점심시간대쯤에 변동성을 한 차례 크게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 다행스럽게도 코스피 지수는 0.53%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0.45% 정도 하락을 했지만 뭐 낙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뭐 마감을 잘했다 생각이 드는데요. 장중에 좀 변동성, 점심시간에 사실 뭐 밥 먹고 뭐 그럴 때 잠깐 봤을 때까지만 해도 뭐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 다음에 봤더니 갑자기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알아봤는데 그 부분은 또 이제 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도 0.16% 정도 하락, 그리고 S&P 500 지수는 0.0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렇듯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했고 뭐 각 지수마다 상승과 하락 정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리스크가 아직도 뭐 해소되지 않았다, 그런 우려감 속에서 그제 올랐던 거에 대해서 조금 매도세가 좀 나왔었고요. 그렇지만 미국의 소매 판매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또 1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도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 시장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양적 긴축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2015년도 금리 인상 시기보다 지금 경제는 매우 좋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보다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 그리고 뭐 빠른 긴축은 불가피하지만 일단 뭐 경제가 좋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어제 이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어제도 국내 주식시장 1.99% 정도 상승을 했었고, 오늘 오전장에도 한 1.5%대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국내 주식시장이 2월달 들어서는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많이 짓눌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대적인 좀 반발 매수세나 이런 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까지도 있었는데요. 장중에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금일 오후에 일부 외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친러시아 반군 장악 루간스크를 포격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갑자기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보시면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딱 1시간 정도 갑자기 하락을 했다가 또 아랫꼬리를 달고 뭐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편안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보면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해도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응을 전혀 안 했는데요. 장중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터지니까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이건 뭔가 좀 뭐 음모론 같은 것도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옵션 만기일이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라고 또 그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좀 목요일날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대한 좀 뭐 대박을 노리는 그런 음모론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한켠에는 해봤습니다. 또 뭐 장 끝나고 보니까 뭐 다 사실 무근이다, 또 그런 얘기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 이제 기자들을 그래서 뭐 기레기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거에 좀 우리 시장이 놀아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으로만 보면은 장중에는 보면 변동성이 컸지만 그래도 시장은 양봉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뭐 이런 분위기라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이 오늘 무려 6,500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기관 투자자 프로그램 매수세의 영향에 따라서 역시 순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1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자꾸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고 자꾸 장중에 변동성이 크고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겁먹고 이렇게 하락하는 거, 매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코로나 확진자 수 막 10만 명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막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또 불안하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정말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이 기회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 이번 주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어제와 오늘 상승 시에도 웃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사실 시장이 어제와 오늘 오전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이유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하락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뭐 전쟁도 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뭐 일단 팔고 보자, 그렇게 대응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또 의외로 이제 좀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선물 옵션으로 좀 손실을 만회하자 뭐 이러면서 선물 옵션 시장에서 하락에 베팅을 하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전쟁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지금 어제와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손실을 키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이렇게 어제와 오늘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뭐 증권 커뮤니티나 이쪽에는 시장이 올라서 좋다, 그런 얘기들은 아직까지도 거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더 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최소한 2800선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종목들로 보면요, 오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지주사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52,400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대해상도 3%대 상승을 하면서 28,400원대까지 올라섰어요. 지금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계속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장중에 26,850원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고가 종목들이 21선 오면요, 담아줘야 되는 거예요. 11선, 21선에서 분할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죠. 11선 근처까지 오진 않았지만 뭐 어쨌든 어제 분명히 아랫꼬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KB금융도 뭐 잠깐 살펴볼까요? KB금융도 최근에 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KB금융도 11선에서 어제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금융주들은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은 계속 조정 시에는 담아줘야 되는 거예요. 신고가 패턴에 대한 데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전략, 11선이 오면은 매수하고 21선이 오면 추가 매수하고,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과 낙폭과대주 두 가지의 투트랙으로 가셔야 돼요. 낙폭과대주는 아모레퍼시픽, 제가 일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뭐 월화 수 목 계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1선에서 뭔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이제 121선에서 안착하는 3.59% 정도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더나 CEO가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백신 이제 뭐 다 팔아먹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제 코로나는 어쨌든 최종 단계에 진입을 했어요. 코로나는 이제 독감 수준이고요. 그런 부분들로 일상의 정상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소비 활동, 이제 또 베이징 올림픽 종료와 함께 올림픽을 하고 뭐 관중들도 막 유입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심하지 않다면은 역시 중국의 경제 소비도 정상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 우리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리오프닝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 화장품 관련주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항상 업종 공부를 하시고 또 좋은 종목들 발굴을 해내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은 지수보다는